자, 다음 알고리즘으로 선택 문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문제는 데이터들이 n개가 있는데 이 n개 중에서 다섯 번째 숫자, 다섯 번째로 작은 숫자가 뭐냐? 열 번째 숫자가 뭐냐? 이걸 좀 일반화해서 k번째라고 해봅시다. k번째 숫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문제. 이걸 이제 선택 문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 15, 20, 25, 80, 90,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있을 때 세 번째로 큰 숫자를 찾아라. 그러면 세 번째 숫자는 요 20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쫙 정렬되어 있으니까 요 세 번째 게 이제 쉽지만 데이터가 정렬이 안 돼 있고 뒤죽박죽 돼 있으면 이 세 번째 숫자 찾는 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개 숫자 중에서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는 문제. 요걸 선택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제 제일 간단한 이제 그 방법은 단순한 알고리즘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최소 숫자를 k번 찾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쭉 찾습니다. 제일 작은 숫자를 찾으려면 앞에서부터 쭉 비교해서 제일 작은 숫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제일 작은 숫자가 뭐냐 봤더니만 10이 있어요. 그럼 이걸 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중에서 또 제일 작은 숫자를 쭉 찾습니다. 15입니다. 뺍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개가 빠졌다. 그 다음 작은 숫자가 네 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K번째 작은 숫자를 이렇게 제일 작은 숫자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K번째 제거되는 숫자, 그게 이제 최소 K번째 숫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 n개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찾으려면 n번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 또 n-1번 비교해야 그 다음 작은 숫자 찾고 그 다음에 또 n-2번 비교해야 그 다음 작은 숫자를 찾고 이렇게 하니까 컴플렉시티로 따지면 5에 n번 비교해야 작은 숫자를 찾아요. 이걸 k번 하게 되니까 결국은 k의 n 정도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죠.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또 다른 방법은 데이터를 정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까 세 번째 숫자 20을 찾기 쉬웠던 것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정렬 안 된 데이터를 정렬을 한 다음에 k번째 걸 찾으면 간단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에 k번째 거를 찾는 방법. 요게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정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정렬하려면 5에 n 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아까 퀵 정렬, 앞에서 보셨던 합병 정렬 이런 것들이 5에 n 로그 n이 걸렸죠. 자, 그래서 이 5에 n 로그 n만큼 걸려서 정렬한 다음에 k번째를 찾는다.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찾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 방법으로 지금 이제 선택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 문제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진 탐색하고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가 n개가 있는데 이 n개가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찾고자 원하는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이 어디 있는가 그 위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가운데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200이에요. 가운데 있는 값하고 비교를 했더니만 200이다. 그럼 내가 찾고자 원하는 숫자는 이 왼쪽 절반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오른쪽 절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나머지 이 절반에서 또 가운데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가운데 있는 것이 50이다. 그럼 내가 찾고자 원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원하는 값의 위치, 100이라는 값이 어디 있는가,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위치를 찾는 아이디어가 이진 탐색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어떤 값의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다섯 번째 값이 뭐냐,
혹은 K번째 값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요걸 이제 찾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문제죠. 자, 요걸 이제 어떻게 찾느냐? 입력이 정렬되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퀵 정렬에서 했던 분할 있죠, 파티션. 퀵 정렬에서 했던 분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똑같은 퀵 정렬에서 했던 분할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퀵 정렬에서 했던 분할을 적용하게 되면 피봇 값을 기준으로 피봇보다 작은 값, 피봇보다 큰 값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렇게 되면 이 피봇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것이 다섯 번째 데이터를 찾고 싶은데 이 피봇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피봇보다 작은 값이 왼쪽에 다 있고 큰 값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피봇의 위치가 10이면 다섯 번째로 작은 데이터,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데이터는 이 뒤에는 절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다 피봇보다 큰 값이고 피봇이 10이니까 피봇이 10번째 데이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데이터는 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진 탐색에서 가운데 있는 값을 보고 반씩 대상 데이터를 줄여 나가듯이 이 선택 문제에서 앞에 했던 퀵 정렬의 피봇을 이용하게 되면 이 피봇이 어디에 위치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피봇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그렇지만 이 피봇의 위치를 알면 이 위치가 내가 찾고자 원하는 K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원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피봇의 위치가 내가 찾고자 원하는 K보다도 작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원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한쪽 절반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K번째 값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요 선택 알고리즘입니다. 요 선택 알고리즘은 퀵 정렬의 이 분할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택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퀵 정렬에서 사용했던 분할 방법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피봇 값을 기준으로 앞에 왼쪽에는 피봇 값보다 더 작은 값, 오른쪽에는 피봇 값보다도 더 큰 값,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분할에 의해서 이 스몰 그룹, 요게 이제 왼쪽 절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스몰 그룹은 피봇보다도 작은 값의 그룹이고, 라지 그룹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라지 그룹은 피봇보다도 큰 값의 그룹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둘로 분할이 되는데, 요 분할된 것에 각각의 그룹의 크기, 다시 말하면 각 그룹에 속하는 숫자의 개수를 알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개가 있다, 여기 20개가 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5번째 숫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15번째 숫자가 있는 거죠. 자, 이 피봇보다 다 작은 값이니까 내가 찾고자 원하는 15번째 숫자는 요 large 그룹, 요 오른쪽 절반에 있는 거죠.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7번째 숫자다 그러면 요 피봇보다 작은 것이 요 10개니까 내가 찾고자 원하는 7번째 데이터는 요 왼쪽 절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그룹의 크기를 알면 이 피봇의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그룹의 크기를 알면 K번째 작은 숫자, K번째 숫자가 어느 그룹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룹에서 다음번 그 데이터를 그 K번째 작은 숫자를 찾는 걸 시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15번째 크긴 숫자를 찾겠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스몰 그룹은 무시하고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찾을 때
요 10개, 요 10개는 피봇까지 따지면 11개가 되겠네요. 자, 요 피봇까지 포함해서 요 11개 부분을 뺀 나머지 중에서 네 번째 숫자를 찾으면 요 11개니까 여기서 네 번째를 찾으면 그게 15번째가 되겠죠. 만약에 7번째 걸 찾는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7번째 것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요 피봇의 위치, 다시 말하면 이 피봇보다 작은 값의 개수, 피봇보다 큰 값의 개수를 알면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이 요 그룹 중에 어디를 시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 그룹에서 다시 시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K번째 숫자를 찾는 것, 이게 선택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만약에 스몰 그룹에 K번째 작은 숫자가 속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스몰 그룹에서 K번째 숫자를 시도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찾고자 원하는 K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앞에 예제에 가서 얘기를 드리면, 자, 이렇게 피봇이 됐을 때 내가 7번째 걸 찾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왼쪽에 10개가 있으니까 요 왼쪽에서 7번째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요 스몰 그룹에서 K번째 걸 찾으면 됩니다. 그 말이 지금 스몰 그룹에서 K번째 거를 찾으면, 만약에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스몰 그룹에 있다면, K번째 값이 스몰 그룹에 있다면 그 스몰 그룹에서 K번째 작은 숫자를 찾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찾고자 원하는 K번째 숫자가 라르지 그룹에 있으면 스몰 그룹을 버리고 라르지 그룹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라르지 그룹에서 찾을 때는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K번째 거라면 라르지 그룹에서 K번째 걸 찾으면 안 되고 스몰 그룹의 개수에다가 하나를 더 빼줍니다. 이 하나를 더 빼주는 이유는 피봇 값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걸 뺀 만큼의 숫자를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 예제에서 만약에 15번째 거를 찾는다라고 그러면 요 앞에 스몰 그룹이 10개가 있었으니까 요 라지 그룹 요 오른쪽에서 찾으면 되는데 요 오른쪽에서 요게 10개 하고 피봇 값까지 포함하면 여기 앞에 11개가 있는 거죠. 11개가 있으니까 이 라지 그룹에서 네 번째 것을 찾으면 전체의 15번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데이터가 라지 그룹에 있으면 내가 15번째 걸 찾고 싶으면 스몰 그룹의 개수에다가 피봇까지 뺀 네 번째 걸 찾으면 바로 그게 15번째 게 된다. 그래서 라지 그룹에서 요만큼의 번째의 숫자를 찾으면 그게 내가 찾고자 원하는 K번째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면 알고리즘의 이름은 셀렉션, K번째 작은 값을 찾는 알고리즘의 이름을 셀렉션이라고 했고, 데이터는 A라는 배열에 들어 있습니다. 자, A라는 배열에 데이터가 들어 있고, 이 데이터의 시작 위치는 left, 이 배열의 끝 위치는 right, 이 A라는 배열의 왼쪽부터 오른쪽 사이에 있는 값에서 K번째 값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퀵 정렬 알고리즘, 퀵 소트의 데이터를 분할하는 그 과정이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퀵 정렬 알고리즘의 실습용으로 제가 변형했던 거에 파티션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그 파티션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파티션은 피봇 값을 찾아서 이 피봇 값하고 제일 앞에 있는 값하고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꾸죠.
자, 문제는 이제 요 피벗 값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월스트 케이스를 피하기 위해서 메디안 값의 메디안 값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메디안 값의 메디안 값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실습용 알고리즘에서는 가운데 위치를 피벗으로 선택하도록 알고리즘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랜덤하게 선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랜덤하게 어떤 위치를 피벗 값으로 선택한다. 예, 가운데를 하든 랜덤하게 하든 메디안 오브 메디안을 하든 어쨌거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피벗 값을 선택해서 그것을 제일 왼쪽에다가 위치하도록 왼쪽에 있는 값하고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 중에서 앞에서부터 큰 값하고 뒤에서부터 작은 값하고 위치를 서로 바꿔주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는 다 작은 값이 나오고 뒤에는 다 큰 값이 나오게, 피벗 값보다 작은 값, 피벗 값보다 큰 값이 나오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큰 값을 찾고 뒤에서부터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두 값을 서로 교체를 해주는 이 과정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파티션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파티션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위치의 앞에 있는 건 다 작은 값이고 요 뒤에는 다 큰 값이죠. 그래서 요 값하고 피벗 값하고 위치를 바꿔줬죠. 그러면 피벗이 이제 여기 딱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이제 피벗 값보다 다 작은 값, 이 뒤에는 피벗 값보다 다 큰 값이 됩니다. 자, 여기 위치를 P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피벗 값이 위치하는 위치를 P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S는 뭐냐 하면 요 앞에 있는 피벗 값보다도 작은 값의 개수를 S라고 해서 요 S는 P 빼기 1, P 빼기 1이라는 것은 이제 요 P가 피벗이니까 피벗 요 앞이죠. 피벗 요 앞에서 레프트 플러스 1을 빼줬네요. 레프트를 빼준 다음에 1을 더 더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개수예요. 요 위치에서부터 요 위치 사이의 개수를 계산하는 식이 요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앞에 있는 것의 개수가 나와요. 요 개수가 내가 찾고자 원하는 K보다도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개수가 내가 찾고자 원하는 것보다도 이 S가 더 크면, 그렇죠? S가 더 큰 거죠. S가 더 크면 이 K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K를 요 위치에서 찾습니다. 요 위치에서 찾을 때는 왼쪽부터 레프트부터 요게 피벗이고 요 개수가 이미 K보다 컸으니까 이 피벗을 포함할 필요 없죠. 피벗 앞에 있는 P-1 사이에 K번째 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되죠. 이걸 찾을 때 리컬시브 콜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셀렉션을 부르는데 리컬시브 콜로 셀렉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K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죠. 여기 S개고 플러스 1 하면 여기죠. 다시 말하면 피벗의 위치죠. P하고 K가 같으면, 그러면 K번째 값이 뭐예요? 피벗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벗 값을 리턴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오른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셀렉션에 A가 P 플러스 1부터 라이트 사이에 이 오른쪽 편에서 찾는데 K-S-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때는 요걸 빼주고 피벗까지 빼줘야 되니까 아까 했죠. K-S-1번째 걸 찾으면 이 전체의 K번째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셀렉션 알고리즘의 그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를 분할을 한 다음에
각각 분할된 것을 정복한다 그랬죠. 이 셀렉션 알고리즘에서는 퀵 정렬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봇값보다도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조각으로 분할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3개 조각이네요. 피봇보다 작은 것, 피봇 자신, 그 다음에 피봇보다 큰 것 이렇게 3개 조각으로 나누는 것, 즉 분할이죠. 그 다음에 정복은 어떻게 합니까? 정복은 양쪽을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스몰 그룹을 선택하든지 라지 그룹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조각에 대해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하고 동일한 원칙을 사용하는 게 분할 정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원칙, 즉 셀렉션 알고리즘을 리컬시브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각에 대해서 리컬시브 호출을 하든지 아니면 요 조각에 대해서 리컬시브 호출을 하든지 이렇게 리컬시브 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생긴 모양이 다 똑같다. 분할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정복을 할 때 리컬시브 콜을 한다. 예, 그 모양대로 이 셀렉션 알고리즘이 되어 있죠. 자,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분할은 퀵 정렬에서 분할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분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할된 피봇의 위치에 따라서 작은 그룹에서 셀렉션을 시도할 것이냐, 큰 그룹에서 셀렉션을 시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둘 중에 선택적으로 정복하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을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배열 A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 위에는 이제 배열 A의 첨자값, 각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 A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배열 A에서의 첨자값입니다. 자, 12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 중에서 K번째 데이터, 앞에서부터 K번째 데이터, K번째로 작은 데이터를 찾는데 이 K가 7이라고 합니다. 7번째 데이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셀렉션 알고리즘을 이제 맨 처음 호출할 때는 배열 A에 대해서 시작 위치가 0부터 11 사이에 7번째 값을 찾는다. 이렇게 호출하겠죠.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파티션 하는 겁니다. 앞에 알고리즘 한번 볼까요? 자, 이 셀렉션 알고리즘을 호출하게 되면 배열 A에 대해서 0부터 11까지 7번째 걸 찾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맨 처음 하는 것이 파티션 하는 거죠. 이 파티션은 퀵 정렬할 때 배운 것처럼 피봇 값을 찾습니다. 이 피봇 값을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랜덤하게 찾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자, 랜덤하게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8이 피봇 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피봇 값을 가지고 파티션하는 과정이 이 8을 맨 앞에 있는 값하고 교체를 하죠. 자, 그래서 8이 맨 앞으로 가게 되고 6이 이제 요 위치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 앞에서부터 피봇 값보다도 큰 값을 찾죠. 뒤에서 피봇 값보다도 작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11이 있고요. 여기 7이 있네요. 그럼 이 둘의 값을 서로 맞바꾸죠. 그럼 이 위치에 7이 오고 이 위치에 11이 오겠죠. 자, 다시 피봇 값보다도 더 큰 값을 찾아요. 자, 9가 크네요. 피봇 값보다도 더 작은 것을 찾습니다. 자, 여기 6이네요. 자, 6하고 9하고 또 바꿔야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12가 크고 2가 작네요. 2하고 12하고 바꿔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교환이 다 끝났죠. 자, 여기에는 피봇 값보다도 다 작은 값이고 여기에는 피봇 값보다 다 큰 값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자, 요 바뀐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설명이 있겠죠. 자, 이 피봇 값을 기준으로 큰 것 앞에 있는 큰 것을 찾고 뒤에 있는 작은 것을 찾아서 값을 교환하고 그럼 여기 7이 오고 여기 11이 오고 다시 큰 값을 찾고 작은 것을 찾고 이 둘의 값을 교환하고 그럼 여기 6이 오고 이 9가 오고 다시 큰 값을 찾고 작은 것을 찾고 교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피벗 값보다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자, 요 위치에 있는 값하고 피벗 값하고 교체를 해야만 파티션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티션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파티션이 끝나면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여기 있는 값의 개수를 계산하죠. 이 개수를 S라고 했죠. 자, 이 S는 여기 위치 3, 여기 위치 0, 요 둘의 위치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줘야 여기 개수가 나오죠. 4. 자, 4개가 있다. 라고 하는 이 개수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위치가 몇 번째냐면 K가 7이라고 했습니다. 7번째 거예요. 자, 7번째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4개니까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냐면 이 라우지 그룹에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제 리컬시브 호출로 셀렉션을 불러야 되죠. 셀렉션 A 왼쪽 위치는 이 위치가 돼야 되죠. 이 위치는 뭐냐면 여기가 피벗 값이 위치하고 있는 P라는 위치죠. P에다가 1을 더 더해준 값, 즉 5번이죠. 5에다가 오른쪽 11이죠. 그리고 몇 번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7번째 값을 찾아야 되니까 7에서 얘의 개수 4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빼줘야 되죠. 이걸 빼주면 2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걸 찾으면 앞에 5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걸 찾으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7번째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게 되겠죠. 앞에 알고리즘에서 보시게 되면 이 S를 찾았더니 S가 4였어요. 이 4가 7보다도 크지 않죠? 그러니까 요 5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에 요걸 호출하게 됩니다. 자, 요걸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 라우지 그룹에서 두 번째 큰 것을 찾도록 이렇게 이제 시도하겠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리컬시브 콜, 즉 셀렉션을 또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티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피벗 값을 랜덤하게 선택한다고 했는데 랜덤하게 선택한 게 이게 랜덤하게 선택된 거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값하고 맨 앞에 있는 값하고 교체를 하죠. 14하고 12하고 교체됐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14보다 큰 거 찾고 14보다 작은 거 찾아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하죠. 그 작업이 지금 여기 보시면 큰 값과 작은 값을 교체를 하고 큰 값과 작은 값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이 위치가 이제 교체가 끝난 위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값하고 피벗 값하고 또 자리를 맞바꿔야 되죠. 자리를 맞바꾸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피벗의 위치예요. P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던가요?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스몰 그룹의 개수를 계산을 하죠. 스몰 그룹의 개수를 S라고 했죠. 자, 이 S는 8 빼기 5. 자, 여기 P-1에서 left 값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4개가 있어요. 자, 4개가 있는데 우리가 몇 번째 걸 찾아요? 두 번째 걸 찾아나요. 두 번째 걸 찾으니까 S가 4니까 이번에는 이 왼쪽에서 다시 두 번째 걸 찾기를 시도하고 오른쪽을 이제 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걸 찾도록 시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걸 찾도록 시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또 이제 랜덤하게 피봇을 선택하는데 이 피봇이 10이라고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제일 왼쪽에 있던 게 피봇으로 선택되네요. 자, 10보다도 큰 값, 작은 값 찾았더니만 이 둘의 위치가 지금 큰 값을 찾는 I, 작은 값을 찾는 J가 위치가 엇갈렸죠. 그러니까 두 값을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멈춥니다. 그럼 이제 요 값하고 피봇 값하고 바꿔야죠. 바꿨더니만 이제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P예요. 여기가 S예요.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것이 여기서 두 번째 값을 찾잖아요. 여기 두 번째 값을 찾잖아요. 자, S가 1이에요. 자, 1 더하기 1 한 것이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K하고 같죠. 앞에 알고리즘 가볼까요? S 더하기 1 한 것이 K하고 같죠. 그러면 그때 피봇의 위치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죠. 여기 S인데 S가 1이에요. 요 1에다가 1을 더해준 S에다가 1 더해준 것이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K하고 같죠. 그러면 이 피봇 값을 리턴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번째 값이에요. 그래서 10이 이제 결과로 리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이 바로 최종적으로는 7번째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 S가 1이니까 요 S에다가 1 더한 것, 다시 말하면 1에서 1 더한 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K하고 같죠? 그러면 A6를 피봇의 위치 10을 리턴해 주면 여기 바로 최종적으로는 7번째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이 셀렉션 알고리즘에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이 셀렉션 알고리즘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죠. 파티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할한 다음에 스몰 그룹에서 시도할 것이냐 라지 그룹에서 시도할 것이냐 라고 해서 이 분할한 조각을 이용해서 다음 이제 정복 대상을 이제 선택하니까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피봇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분할 조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피봇 값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랜덤하게 선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기도 하지만 그 랜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피봇이 데이터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크고 다른 한쪽이 너무 작은, 다시 말하면 스몰 그룹이 너무 작고 라지 그룹이 큰 이렇게 분할되면 이제 성능이 좀 나빠지는 거죠. 반대로 스몰 그룹이 크고 라지 그룹이 작아도 그 성능이 나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스몰 그룹이 커지든지 혹은 라지 그룹이 커지든지 어느 한쪽이 너무 커지게 되면 수행 시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택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스몰 그룹, 라지 그룹을 이제 그 나눌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칠 확률 그리고 치우치지 않을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치우칠 확률과 치우치지 않을 확률은 동전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생각하면 이제 동일하겠죠. 이렇게 이제 그 파티션에 의해서 분할됐을 때 어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경우 그것을 이제 나쁜 분할이라고 하고, 치우치지 않았을 때를 이제 좋은 분할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4분의 1 그리고 4분의 3 이렇게 분할이 되면 이제 치우친 분할이다, 즉 나쁜 분할이다 라고 하고, 4분의 3보다도 작게 되는 어느 한쪽이 4분의 3보다도 작게 되는 이렇게 분할되면 이제
좋은 분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작고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커지는 이런 분할들이 이제 나쁜 분할인데 4분의 3보다도 더 큰,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이 4분의 1보다도 더 작은 이런 분할들은 다 나쁜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아니면 다시 말하면 4분의 3보다도 더 작은 이런 형태로 균형 있게 분할된 것은 이제 좋은 분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좋은 분할이 될 확률과 나쁜 분할이 될 확률을 한번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숫자가 이제 16개가 있다라고 그러면 16개니까 이렇게 4개씩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서 잘라야 되네요. 예. 이렇게 4개씩 잘라보면 요게 이제 4분의 1이잖아요. 요렇게 분할되면 나쁜 분할이 되고요. 반대로 이게 이제 이만큼 커지고 요게 이렇게 작아져도 나쁜 분할이죠. 그래서 요게 어느 한 조각이 되든가 아니면 요게 한 조각이 되든가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쁜 분할이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조각이 여기에 속하게 되면 좋은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4개 합치면 8개, 여기도 8개니까 랜덤하게 했을 때 좋은 분할이 될 확률과 나쁜 분할이 될 확률은 2분의 1씩 똑같아요. 랜덤하게 해보게 되면 이쪽도 8개, 이쪽도 8개니까 좋은 분할이 될 확률 2분의 1, 나쁜 분할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2번 분할하게 되면 반반이니까 2번 분할하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분할하게 되면 좋은 분할이, 평균적으로는 좋은 분할이 될 확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랜덤하게 피봇을 배정하게 되면 좋은 분할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번 연속해서 랜덤하게 피봇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분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호출하게 되면, 2번 분할하게 되면 좋은 분할이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성능 분석을 할 때 좋은 분할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시간 복잡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좋은 분할만 이루어졌을 때의 시간 복잡도를 구하는데, 이 좋은 분할이 이루어질 확률이 반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2를 곱하면 평균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분할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좋은 분할만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의 시간 복잡도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다가 2를 곱하면 2번 연속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좋은 분할이 한번 나오니까 확률적으로 그것에 2를 곱하면 이게 바로 평균 시간 복잡도다 라고 해서 이 시간 복잡도를 좋은 분할을 기준으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이제 2를 곱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좋은 분할을 하게 되면 4분의 3보다도 작은 조각 둘로 이루어지죠. 좋은 분할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분할하게 되면 또 4분의 3보다도 작은 분할, 또 얘를 분할하게 되면 4분의 3보다도 작은 분할, 이렇게 이제 쭉 분할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번째 좋은 분할을 하게 되면 4분의 3의 i승 보다도 더 작은 조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만 딸랑 남으면 1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분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입력의 크기가 n일 때 분할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시간이, 한 번 분할하는데 시간이 n만큼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번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할된 것 중에서 이쪽을 선택하든지 이쪽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잖아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조각은 좋은 분할일 경우에는 4분의 3n 보다 작겠죠.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4분의 3만큼 줄어든 4분의 3의 조각에 대해서 다음을 시도하니까 요걸 비교하게 되면 요 비교 횟수는 여기서 분할하는데 드는 콤플렉시티는 4분의 3의 n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다시 한 조각을 넣는데 이 조각은 4분의 3 제곱의 n 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하게 되면 4분의 3의 3승의 n보다 작은 조각이 나오죠. 이것들을 다 i번만큼 다 더한 것보다 더 작아요. 실제 타임 콤플렉시티는. 그래서 얘를 다 더하게 되면 n을 밖으로 빼게 되면 이제 여기 다 n이 들어 있으니까 n을 다 빼게 되면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것은 1 더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등비 수열이라 그러나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그 공식에 따라서 해보면 요게 이제 요게 1이고 요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결국은 1 더하기 1 하게 되면 요게 2의 n보다 더 작은 값이 돼요. 요걸 이제 타임 콤플렉시티로 따지면 5의 n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할 때 좋은 분할에 곱하기 2를 한 것이 이제 그 평균 시간 복잡도라 그랬으니까 이 곱하기 2를 해도 역시 비고의 n이 나오는 거죠. 이 비고의 n에 2를 곱해도 역시 비고의 n이 되니까 결국 선택 문제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만큼 걸려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k번째 값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선택 알고리즘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 탐색하고 조금 이제 비슷해요.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을 때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랬을 때 이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위치를 찾는 문제가 이제 이진 탐색 그 문제인데, 요 이진 탐색 문제는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값하고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하고 비교해서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보다 가운데 있는 값이 다 더 작다 그러면 왼쪽 절반을 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시도를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할 정복을 해나가는 방법이 이진 탐색인데, 선택 문제는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 100이 어디 있느냐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번째 값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일곱 번째 작은 값,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7번째 값이 뭐냐, 앞에서부터 7번째 값이 뭐냐 이걸 찾는 거죠. 자, 이걸 찾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 탐색은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지만 선택 문제는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피벗 값을 하나 선택해서, 그죠? 그 피벗 값보다도 더 작은 부분, 큰 부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피벗을 이제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키죠. 이렇게 위치시켜서 이 피벗 값보다도 작은 그룹, 큰 그룹의 개수를 찾아서 이 작은 그룹의 개수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7번째보다도 더 작은 값이면 이 스몰 그룹을 버리고 이 라지 그룹에서 다음 찾는 걸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왼쪽에서 찾고 이런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버리고 다른 조각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도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진 탐색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진 탐색이나 선택 알고리즘이나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고, 그 범위를 한 부분씩 이렇게, 이진 탐색은 정확하게 반씩,
선택 알고리즘은 피봇에 의해서 분할된 어떤 조각 중에 하나로 이 범위를 좁혀가면서 찾아 나가는 방법이다. 요게 이제 그 두 알고리즘이 이제 유사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할한 다음에 각각을 정복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두 부분 문제에 대한 답을 합치는, 머지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인데, 이 이진 탐색이나 선택 알고리즘은 이 머지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어느 한쪽을 버리고 그 다른 쪽에서 찾으면 그것이 답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취합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 없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통적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 선택 알고리즘의 이제 그 응용으로 몇 번째 값을 찾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선택 알고리즘이니까 이 중앙값을 찾는데 이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선택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중앙값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라고 칩시다. 1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중에 가운데 위치,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값, 이 10개 데이터 중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값이 뭐냐, 가운데 값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메디안이죠. 예,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는 값을 찾는데, 몇 번째 값을 찾는데, 이럴 때 이제 선택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 메디안 값을 어, 찾는데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